시작하기 전 구독 버튼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사연 소개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실 변호사분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연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계속 눈팅만 하다가 가슴이 답답해서 사연을 올려요. 저는 20대 대학생 자식을 둔 50대 초반 주부입니다. 남편은 50대 중반 회사원입니다. 회사를 다니기 전에는 조그마한 자영업을 했어요. 식당을 하다가 망해서 반지하 단칸방에서도 살아봤고 지금까지 이사만 총 8번에서 9번 정도 했네요. 지금까지 아등바등 전락하며 열심히 살았는데 이혼의 위기도 겪었고 계속 참고 살았는데 50대에 접어드니 삶의 회의가 와서 참아지지가 않네요. 남편은 귀는 얇고 고집은 센 사람입니다. 정도 많고 사람도 좋아해서 퍼주는 걸 좋아하고 남에게 싫은 소리 못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저는 받을 건 확실하게 받고 줄 건 확실하게 주고 끝내는 소위 말해서 냉정하고 계산적인 사람이라 둘이 성격이 안 맞아 자꾸 싸우게 되네요. 싸우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시댁 문제입니다. 우리 집은 경기도이고 아주버님 집은 서울입니다. 그런데 남편 형제들 오해가 좋아서 명절 전날 가서 자고 오는데 애들이 불편해하고 저도 불편한데 남편이 주장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네요. 남편은 친척들 볼 수 있는 기회가 명절밖에 없는데 기왕이면 같이 가서 시간을 보내면 더 좋지 않냐는 의견이고 저는 아주버님네 집이 넓은 것도 아니고 친척들도 많이 오고 거리가 먼 것도 아닌데 굳이 하루를 거기서 자고 올 필요가 있냐는 입장입니다. 남편은 시댁의 거의 모든 행사에 온 가족을 동반해서 다니려고 합니다. 예의나 예절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애들을 늘 데리고 다니려고 하는 거라는데 저야 가면 그만이지만 애들이 가기 싫어해서 애들 문제로도 다투네요. 남편은 형제들 사이가 좋아서 비슷한 이유로 늘 싸우긴 했는데 항상 제자리 걸음입니다. 그리고 자주 싸우는 이유 중에 다른 건 돈 문제입니다. 남편이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면 돈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해서 남들에게 잘 빌려줍니다. 그래서 저 모르게 몇 번 남들에게 큰 돈을 빌려줘서 싸운 적도 있고요. 최근 생활비가 없다고 몇백만 원 빌려준 걸 최근에 알게 됐는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돈을 빌리는 것보다 빌려주는 게 더 마음이 편하다네요. 그러면서 돈을 빌려주기만 하고 받을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최근에는 친구의 권유로 가상화폐에 투자를 했는데 반드시 오른다면서 친구들, 회사 동료들, 지인까지 전부 함께 투자를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남편 말로는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전 아무리 봐도 사기 같고 가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적은 돈도 아니고 몇 천만 원을 끌어다가 날리고 이제는 주식에 투자한다면서 친구에게도 돈을 빌려줘서 같이 주식을 한다고 하네요. 저희보다 돈도 많은 그 친구에게 왜 돈을 빌려줘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저는 돈이 생기면 일단 대출금부터 갚고 싶은데 계속 의견이 좁혀지지 않습니다. 저희 형편이 넉넉하면 모르겠지만 백화점에서 옷 살 정도도 아니고 대출금도 몇 천만 원이 넘어서 면적 갖고 싶어서 달달 볶는데 남편은 저에게 너무 각박하게 산다고 뭐라고 하네요. 남편은 저보고 이상하다고 하는데 제가 정말로 이상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싸울 때마다 화가 나서 이혼을 하고 싶은데 이런 문제로 이혼을 하는 게 남들이 보기에 이상한가요? 뼛속부터 다른 남편과 더 맞춰가는 것도 힘들고 이렇게 사사건건 싸우면서 몇십 년을 더 살 생각을 하니 막막합니다. 이렇게나 성격이 다른 우리가 앞으로 계속 같이 살 수 있을까요? 만약 이혼을 하게 된다면 정말로 제가 유별나서 그런 걸까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지금 황혼 이혼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문제이신 것 같은데요.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연은 저도 잘 들었고요. 저도 이 글을 이 사연을 보자마자 들었던 생각이 보통 이런 경우에 이 정도로 살아오신 분들이면 당연히 특히 남자분들이 이혼을 반대하십니다. 왜냐하면 나이 들어서 흔히 황혼이혼이라고 하는데 황혼이혼을 하면 나이 들은 남자들이 경제력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남은 삶을 살아갈지에 대한 고민은 훨씬 남자가 깊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럴 때 보통 남자들이 어느 쪽이든 이혼을 반대하는 입장이 있을 때 그래도 이혼을 하고 싶다라는 경우에 이혼을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혼은 크게 협의 이혼과 재판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 이혼은 말 그대로 양쪽에서 이렇게 이혼을 이렇게 할 테니 이혼해 달라라는 청구를 법원에다 신청을 하는 거고요. 별 큰 문제 없으면은 양쪽 다 이혼의 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혼하는 조건에 크게 이견이 없기 때문에 이혼이 됩니다. 그런데 이혼을 함에 있어서는 이제 이혼이 가능한지 여부를 당연한 거고, 재산분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위자료는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줄 것인가, 아이가 미성년자라면 아이는 누가 키울 것인가, 그러면은 아이를 키우는 쪽은 키우지 않는 쪽에게 양육비를 매달 얼마를 받을 것인가, 그리고 아이를 키우지 못하는 쪽은 아이를 한 달에 몇 번 어떤 방식으로 볼 것인가, 면접교섭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이 다 세밀하게 조율이 돼야지 말 그대로 협의가 끝난 상황인데, 이 중 하나라도 협의가 되지 않으면 상대방과 이혼을 못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그거 남겨놓고 나머지만 이혼할게, 결론적으로는 나머지도 결론적으로는 풀지 못하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이혼할 때 제가 말씀드린 요 사항들을 한꺼번에 정하는 이혼 소송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혼 소송이라고 간단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혼을 할 때는 이혼 여부,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그리고 면접교섭, 이 모든 게 결정되어야 서로 갈라설 수 있는 조건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중에 하나라도 한 가지 이상 협의가 되지 않으면 당연히 재판상 이혼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재판상 이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이런 것도 할 말은 많지만, 오늘 사연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이혼 가능 여부죠. 이혼이 가능할 것인가? 한쪽이 이혼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 한쪽이 이혼을 주장하고, 그러면은 재판부에서 이혼을 주장하는 쪽에 손을 들어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럴 경우에는 우리나라 법은 이렇게 간단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흔히 얘기하는 외도죠. 두 번째로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전혀 도움을 주지 않거나 아니면 완전 별거에 들어갔거나 이런 경우를 얘기하고요. 세 번째,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거는 이 글 자체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입니다. 때렸거나 아니면 모욕적인 언사를 굉장히 반복적으로 한다거나, 그냥 여러 가지 이유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이게 은근히 문제가 많이 되는데, 자기의 직계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직계 존속이라고 하면은 자기 부모님 얘기하고요. 부모님이 자기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여자분의 입장에서는 사위가 장모님에 대해서 좀 부당한 대우를 했을 때, 반대로 남자 입장에서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부당하게 대우했을 때에 해당하고요. 다섯 번째로,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어딘가에 실종됐는데 그 사람과 이혼하지 못하고 계속 살아간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럴 경우도 우리나라는 법으로서 이혼할 수 있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포괄적이고 또 이번 사안과 가장 중요하게 연결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 사유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거는 흔히들 이렇게 이 속담하고 비유하면 좋겠네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굉장히 포괄적이잖아요. 그냥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 중대한 거를 판단하는 건 법원이지만 일단 주장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흔히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라는 사유를 들 때, 보통 이번 사연과 같은 경제적인 견해 차이라든지, 좀 위에 1, 2, 3, 4, 5호에는 해당되지 않는데 도저히 이거를 묵인하고는 결혼 생활을 할 수 없다, 이런 경우에 이 항을 근거로 이혼을 청구하고요.
얼마나 그 사람이 이걸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견뎌내지 못할 이유인가, 이거에 대해서 판단은 이제 법원이 할 것이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혼 가부가 갈릴 겁니다. 이번 사연에 따르면, 일단 첫 번째로는 시댁의 행사에 참석하는 문제,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남들에게 큰 돈을 빌려줘서 싸운 문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최근 어딘가에 투자했는데 돌려받지 못할 것 같다 라는 문제, 이 세 가지로 크게 볼 수 있을 텐데요. 남편의 형제 집에 시댁 행사에 항상 참석하는 문제, 이거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혼 사유가 되긴 힘듭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 사시는 분이 뭐 저기 경상남도나 전라남도 이런 곳에 위치한 시댁에 1년에 12번 제사를 지낸다든가,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진짜 너무 강압적이다, 그리고 보통 사람이라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다 라고 했을 때 받아들여지겠지만, 그냥 차 타고 갈 수 있는 거리에 시댁을 너무 자주 간다 라는 게 이혼 사유가 되기는 힘들 겁니다. 두 번째로 남들에게 큰 돈을 빌려서 싸운 문제, 이거는 큰 돈의 기준이 중요한데요. 왜냐면은 정말 한 달에 월 수입이 300만원, 그러면 연봉이 보통 흔히 한 4천에 4,500이라고 얘기하는데, 연봉이 4천에 4,500인데, 한 5천만원을 누군가에게 빌려줬다가 못 받는 일이 허다하다 라고 한다면, 가정 경제를 전혀 꾸리기 어려운 상황이 되겠죠. 그런데, 한 달에 한 700만원 정도, 그러면은 연봉 한 1억 정도로 보는데, 1억 번 정도 버는 사람이 한 3천만 원 정도 빌려준 돈이 몇 개 있다, 이렇게 본다면 또 가정경제를 꾸리기 어려울 만큼의 큰 돈은 아닐 수 있는 거죠.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게 정답은 아니지만, 제3자, 법원도 제3자이기 때문에 제3자가 볼 때 과연 이 돈의 액수가 저 집의 가정 상황에 비추어서 적정한 액수인가 정도는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 적정한 액수를 벗어난 돈인데 계속 누구한테 빌려주고 받지 못한다 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명확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100%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제가 이런 소송을 만약에 맡아서 진행한다면 그 부분을 좀 세밀하게 공략할 것 같습니다. 1년에 이 부부가 버는 돈이 얼만데, 거기에서 얼마로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하면 이 1년에 부부가 1년 동안 내야 되는 생활비며 각종 지출되는 돈이 얼마고,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고, 그럼 대출을 받아야 되고, 그 대출금은 누가 갚느냐, 이 문제가 이렇게 돌아온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어디 투자했는데 잘 되지 못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고, 이 사안만 봐서는 저는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높진 않다고 보여집니다. 네, 존재는 합니다. 그래서 이거 외적으로 제가 흔히 상담할 때 뭔가 하나 말고도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또 구성할 수 있는 또 이혼 사유들이 있는 거니까, 물론 이혼을 권장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분이 방법을 몰라서, 그리고 법에 대해 무지해서 이혼을 하지 못하면서 평생 고통 속에 살아가신다면, 그거는 이혼 권유가 아니라 당연히 법조인으로서 이혼의 방법을 알려드리고 이혼에 다다를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상담을 보통 드리곤 합니다. 정리하자면,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용으로 가야 되고, 재판상 이용에서는 이혼 여부와 재산 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해 협의를 하셔야 되고, 이거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당연히 재판상 청구가 들어가셔야 되고, 상대방이 이혼에 대해서 다툰다면, 오늘 가장 중점적으로 본 상대방이 이혼을 못 해주겠다 라고 한다면, 혹시 상대방이 외도를 했는지, 나를 일방적으로 유기했는지, 아니면 우리 부모님한테 부당한 대우를 했는지, 아니면 상대방의 부모님이 나를 부당하게 대우했는지, 기타 다른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생각을 해보시고, 주변에 상담을 받아보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여기까지 그 변호사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요즘 생각보다 또 황혼 이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 이렇게 젊은 사람들만 이혼을 하지 않나 했는데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도 이렇게 이혼을 고려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사연에 대한 이런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앞으로도 저에게 이런 뭐 궁금한 사연을 제보를 주신다면 한번 같이 이렇게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첫 시간이었기 때문에 좀 어설픈 점이 많은데요. 그런 부분 조금 양해해 주시고요. 저는 이제 또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변호사님하고는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